안녕하세요. 제이쌤의 필기노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어, 기초, 현대시의 표현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현법, 비유. 비유에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형기의 낙화 중에서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꽃잎은 사람이 아닌 것인데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라는 말로 사람이 아닌 꽃잎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화류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재영의 북방길 중에서 목이 긴 메아리가 자맥질하는 곳. 생명이 없는 메아리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자맥질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규법.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의 형식으로 김영랑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중에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이렇게 같이, 처럼, 인 듯이 들어가는 형식을 지규법이라고 합니다. 은유법은 A는 B의 형식으로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식으로 은유법은 A는 B의 형식입니다. 대유법은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여 비유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자연 전체를 대신하여 산과 강, 부분이 자연 중에 부분이 대신하여 비유하는 그런 비유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법에 또 다른 것 중에 변화가 있는데요. 변화는 문장에 변화를 주어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인데요. 먼저 대구법.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를 늘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 중에서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를 늘어놓은 것을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도치법은 문장 또는 단어를 일반적인 순서와 다르게 배치하는 것인데요. 원래는 그 불은 손을 대도 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을 손을 대도 되지 않는다 그 불은,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기 위해 일반적인 순서와 다르게 배치한 것을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서리법은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일부러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대는 아는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역설법은 겉은 모순적이어 보여도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을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유리창이라는 시 속에서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침사이언이, 이 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보면은 외로운 황홀한 침사, 외로운데 황홀하다니 말이 되지가 않죠. 모순된 것처럼 보여도 이 시가 자식을 잃고 쓰여진 시이기 때문에 외롭지만 자식을 볼 수 있어 황홀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반어법은 역설법과 비슷해 보이지만 원래 뜻과 반대되게 일부러 말을 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김소월 시인의 먼 후일인데, 정말
이전노라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죠. 반대. 참 뜻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강조. 이것은 4개밖에 없는데 반복법, 단어, 어구, 문장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방법 흔하게 나오죠. 많은 시에서 과장법,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표현하는 것을 과장법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크게가 아니라 작게, 실제보다 작게 표현해도 과장법입니다. 영탄법은 감탄사, 아아나 그런 감탄사를 사용하는 것을 영탄법이라고 합니다. 점층법은 문장의 뜻을 점점 강하게, 크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이 있는데, 상징은 추상적 관념이나 내용을 구체적 양식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시 속에서 상징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눈 하면 하얀색, 순백, 백결을 상징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상징적인 것, 예를 들어서 어둠은 좀 부정적인 것을 상징하죠. 이런 식으로 수상적 관념을 약간, 이것은 알아야 하는 점이, 비유에서는 보조관념이라는 게 있고 원관념이라는 게 있는데, 보조관념을 가리키는 원관념이 드러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은유법에 내 마음은 호수요에서 내 마음, 원관념이 호수, 보조관념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상징은 그런 말이 없어요. 보조관념만 드러나는 것이어서, 예를 들어서 꼭 어둠이 부정적인 것을 상징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그렇지만 그런 게 상징이고요. 감정이입,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대상을 표현. 주로 새 같은 것에 슬픔을 많이 감정이입을 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많이 보면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가 나오고 나는 슬프다 할 때 새가 우는 소리가 나를 대신해서 울어주는 것, 이런 것을 감정이입이라고 하고요. 객관적 상관물은 아까처럼 감정이입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대변해주는 대상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도 하고, 화자가 어떤 정서를 느끼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는 대상물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눈으로 볼 수 없는 관념이나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주로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 많이 말하죠. 밤이라는 시간을 굽이굽이 펴고 서리서리 넣었고,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밤이나 시간 같은 관념을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보는 형식처럼 굽이굽이 펴듯이 눈으로 형상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심상인데 이거 굉장히 요즘에 많이 중요하죠. 시각적, 이거는 한번 시각적, 청각적, 미각적, 후각적, 촉각적 심상을 한번 멈추기를 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공감각적 심상 특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말소리가 향기로운, 이렇게 향기로운 후각적 심상도 나오고 말소리, 청각적 심상도 나오죠. 이것은 공감각적 심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법은 모두 끝났고, 다음에는 국어, 기초, 현대시, 전개 방식과 감상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기까지 제이쌤의 필기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